테슬라 소식입니다. 캐시우드 엔비디아 팔아 테슬라 샀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주식을 또 대거 매집하면서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 전문 업체인 엔비디아는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캐시우드가 이끄는 자산운용사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상장지수 펀드 가운데 아크 이노베이션은 테슬라를 27,594주 매수했다. 해당 펀드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와 코인베이스 글로벌 등 다른 성장주도 일부 매수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인수자금은 엔비디아, 의료회사인 버클리 라이츠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투심플 홀딩스 등을 매도에 조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크 지동화 기술 및 로보틱스 ETF도 테슬라 주식 9,713주를 매수했다. 해당 펀드도 투심플 홀딩스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 이 밖에 아크 차세대 인터넷 ETF도 테슬라 주식 2,909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말에 테슬라 주식을 마지막으로 편입했었다. 당시 주가는 약 $210 언저리였다. 테슬라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177.59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트위터를 보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드러내면서다.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고수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올해 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은 올해 들어서만 66% 하락했고 아크 자동화 기술 및 로비틱스 펀드는 47% 하락했다. 아크 차세대 인터넷 펀드도 68%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35% 하락했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1% 하락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14 긴급 위성통신 시작. 글로벌스타에 6,200억 투자. 애플이 10일 긴급 위성통신 기능 실현을 위해 글로벌스타를 포함한 민간 통신 이성업체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머전시 SOS로 불리는 긴급 위성통신 기능은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탑재된 비상 연락 기능이다. 태풍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과 조난, 부상, 화재, 범죄, 분실이나 감금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지구 저궤도를 도는 24대의 글로벌스타 통신 이성을 통해 구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머전시 SOS 서비스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처럼 본격적인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 수준은 아니다.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오지, 고립된 장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다거나 간단한 대화형 메시지를 통해 119 센터나 병원 같은 지정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머전시 SOS 서비스는 이달부터 미국과 캐나다 지역부터 시작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능 활성화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이다. 우선 이용 요금은 무료지만 고가의 통신 이성을 이용한 서비스이므로 향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글로벌스타 등 통신 이성 업체를 인수하지 않았지만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장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스타 등 민간 이성 업체들은 애플과 계약을 통해 300명 이상의 지정 인력이 해당 서비스 운영을 위해 투입된다. 4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액은 애플이 조성한 선진 제조 펀드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애플은 해당 펀드를 통해 아이폰용 초고경도 글래스 생산을 위해 유리재 조사 코닝에 4억 5천만 달러, 페이스 아이디에 필요한 레이저 부품 제조사 피니샤에 3억 9천만 달러 등 10억 달러 이상을 협력사에 투자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유럽 중소 클라우드 단체 불공정 혐의로 정식 고발.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또 한 번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 11월 9일 유럽연합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단체인 시스피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유럽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시스피의 회원사인 OVH 클라우드와 아르바는 이미 별도의 고발을 제기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유럽 지역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시스피가 제기한 불공정 혐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윈도우와 같은 자사 제품을 다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통합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하나의 혐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자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애저 클라우드에서 다른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CSP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22년 5월 일부 실책을 인정하고 경쟁업체의 고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더 잘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CSP의 관점에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처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반경쟁적인 라이선스 관행을 중단할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022년 10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새로운 계약 조건은 더 불공정한 관행을 추가했다는 것이 CSP의 지적이다. CSP는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유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전사적 비용 절감 추진. AI 알렉사도 구조조정 검토. 아마존이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의 주도로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아마존은 현재 1만 명 이상의 직원과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 알렉사 사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특히 알렉사의 새 기능을 추가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능을 추가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데다 다수 고객이 알렉사의 일부 몇 가지 기능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알렉사는 창업자이자 현재 이사회 의장인 제프 베이조스가 특히 좋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이익이 나지 않아도 지속해서 투자해 왔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WSJ가 입수한 아마존 내부 문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알렉사가 속한 기기 사업부의 1년 영업 손실은 50억 달러를 넘었다. 아마존은 로봇, 소매 사업부 등지에서 여러 팀을 없애고 소속 직원들을 더 수익성이 좋은 분야로 재배치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이 같은 비용 절감 작업은 물류 부문을 포함해 회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몇 달간 수백 곳에 이르는 창고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투자 전망과 재무 성과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한다며 특히 올해에는 현재 거시경쟁 환경과 비용 최적화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알렉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중요 사업이자 투자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이 이처럼 강력한 비용 절감 작업을 벌이는 것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3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아마존은 앞서 2021년과 2020년에는 각각 330억 달러와 21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베이조스 의장도 지난달 불투명한 경제 상황을 경고하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한국서 시작한 이용자 선택 결제 미국까지 확대. 구글이 한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용자 선택 결제 정책을 미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시범 운영한다. 한국이 만든 규제 모델을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이 거의 원형 그대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본사를 둔 구글은 11일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전 세계에 발표했다. 이용자 선택 결제 시스템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그해 11월 한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기존의 플레이 앱 결제뿐만 아니라 개발자 제공, 결제 방식도 함께 노출해 앱 이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에서 이용자 선택 결제 시스템은 게임 앱이든 비게임 앱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며 수수료는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인앱 결제보다 4%포인트 더 싸다. 한국에서 해당 정책이 도입된 후 지난 7월 유럽 EU에서도 빅게임 앱에 한해 시범 도입됐고 수수료는 3%포인트 낮게 책정됐다. 이어 9월에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호주에서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로 미국, 브라질, 남아공까지 적용되면서 이용자 선택 결제를 시범 운영하는 국가는 총 35개국으로 늘게 됐다.